6.13 전남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오인성 예비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께서는 초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해서 나주 교육장까지 지내셨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교육감에 도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남 교육감은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그 이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25년간 학교에서 교육을 했고 13년 동안 교육청에서 장학사, 교육장 등을 하며 교육행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교육행정을 두루 경험한 제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전남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죠. 학생 수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어촌에는 작은 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농어촌의 작은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농어촌 작은 학교 문제를 생각할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폐합을 논하기 전에 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국가가 지니고 있는 의무 교육에 대한 책무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단계까지는 이 발달 단계상 학생들이 가족과 생활하면서 집 가까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정서 발달이나 학업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학교에 있는 작은 학교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주 여건을 확충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학교 통폐합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거점고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점고 사업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거점고 사업을 통해서 학교 시설이 현대화되었고 특별한 예산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물리적인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취지는 좋지만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신 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특히 원도심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는데요. 원도심 학교 살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원도심 학교 사업은 그 대책이 교육청만의 힘으로 혹은 학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도심 재생 프로젝트가 많은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역시 원도심 재생 사업 프로젝트하고 연관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면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찾아오는 학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교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농촌, 도시, 섬까지 정말 상황이 다양해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교사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하고 교사들의 의욕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그 교사 수급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선 현재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단위 선발제를 보다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생활 환경이 다양한 만큼 또 그 다양한 생활 환경을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남의 자연 환경을 강점으로 홍보해서 타 지역에 있는 경력 교사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현재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교사 수급인데요. 이 교사 양성 체계가 중등교사의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수의 교사가 배출되는 반면에 초등교사는 교대를 중심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급이 여유롭지 못할 때 이 초등교사 부족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초등교사 양성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을 잘 보내는 게 교육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남 교육의 방향성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남 교육의 방향을 장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학부모들의 욕구인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와 연관되는 다양한 특성화 학과를 개설을 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삶에 대한 만족도, 즉 행복한 삶이 꼭 대학을 진학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네, 유명 대학을 원한다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동시에 진로 교육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말씀해 주셨는데 전남행 교육의 핵심 가치를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입니다. 전남의 교육의 핵심 가치 역시 홍익인간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창의성을 개발시켜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고 또 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추는 교육, 즉 창인 교육을 전남 교육의 핵심 가치로 할 때 전남의 미래를 조각하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전남을 보다 밝고 아름답게 조각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분권 개헌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교육의 지방분권은 어떻게 실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육의 지방분권은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의 정신은 숭고하고 반드시 실현돼야 할 가치입니다. 다만 이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는 평등하게 같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우리 전남의 환경과 문화,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구현 체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교육감 오인성 예비후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